리스크 네 번째 판입니다. 언지작처에서 지, 그 다음에 처가 나온 거예요. 지각추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토공행빠 동기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행렬추리 생각나십니까? 유동성 지능 측정할 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이 동작성 검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토막작이 빠진 곳 찾기가 오리지널 검사에서 뭐였어요? 동작성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대개 동작성 검사가 많다. 대개 동작성 검사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유동성 추론, 이게 유동적 지능을 말해요. 공간 처리, 세부에 대한 주의력, 시각운동 통합, 시각운동 협응, 이러한 것에 대한 측정치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유동성 지능, 유동성 추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지각 추론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지각 추론 소검사 토막작이 추상적 시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비언어적 개념 형성, 왜? 동작성 검사니까. 시지각, 시각적 조직화, 동시처리, 시각운동협응의 밑줄. 그 다음에 학습, 지각적 자극에서 정경과 배경, 정경은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고 배경은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는 관심 밖의 부분을 말해요. 정경과 배경을 분리해내는 능력과 관련됩니다. 지각추론의 주요 소검사가 됩니다. 자, 앞에가 주요 소검사, 뒤에가 보충 소검사, 앞에가 주요 소검사, 뒤에가 보충 소검사입니다. 모든 문항들은 아동이 구성 모형이나 소책자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적색, 그 다음에 백색, 빨간색과 하얀색이라 보면 되죠. 토막을 이용해서 특정 제한 시간 내에 모양을 다시 만들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여기 있는 토막짜기는 시간 측정을 한다 했습니다. 초시계로 정확하게 시간 측정을 한다. 어떻게 되고요? 네, 동기선, 산토바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토가 있고 바가 있고 동기선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많은 녀석들은 바로 시간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시간 측정을 해야 되는 거 동기선, 산수, 토, 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 이게 바로 이제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것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통그림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공통그림 찾기는 추상화와 범주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건데 문항들은 추상적 추론 능력이 점점 더 요구되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각추론의 주요 소검사로서 세 번째 판에 없었던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은 두 줄 또는 세 줄로 된 그림을 제시받고 공통특성 동그라미, 공통그림 찾기, 공통특성으로 묶을 수 있는 그림을 각 줄에서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행렬출입니다. 첫 번째, 기억의 별표. 행렬 유추 과제는 유동성 지능의 좋은 측정치가 된다 했습니다. 일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었고 행렬추리 과제들은 문화나 언어에 비교적 제약받지 않으며 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동작성 검사라 했었잖아요. 손으로 조작하는 것들이 동작성인데 이거는 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지각추론의 주요 소검사가 되고요. 시간 제한은 없으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시간 측정하는 거, 제한 시간 내야 되는 거, 거기에 행은 없었어요. 그렇죠? 동기선, 산토바, 행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음 별표, 시간 제한이 없으며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은 불완전한 행렬을 보고 5개의 반응 선택지에서 행렬에 빠진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렬추리는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행렬추리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렬 추론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유동성 지능을 측정하는 거다. 유동성 추론을 측정하는 것이 자, 행렬 추론과 연관성이 있고 여기는 시간 제한이 없다. 시간 제한 없음.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적 정보 처리 그리고 추상적 추론 능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유형의 문항을 구안했습니다. 빠진 곳 찾기. 이거는 이제 보충소 검사인데요. 시지각, 시각적 조직화, 집중력, 사물의 본질적인 세부에 대한 시각적 재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지각 추론의 보충소 검사가 되고요. 아동은 그림을 보고 특정 시간 내에 시간 측정한다 했었죠. 내에 중요한 빠진 부분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합니다. 자, 됐고요. 처리 속도 이제 나오죠. 처리 속도,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선택. 처리 속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속하게 단순하거나 일상적인 정보를 어려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처리의 동그라미. 자, 인지적 연구는 정보 처리 속도가 일반 지능과 유의미하게 상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 효능 지표가 뒤에 있는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반 지능 지표, 즉 위에 말씀드렸던 G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과 서로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구에서는 학습은 종종 일상적인 정보 처리와 복잡한 정보 처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처리 속도가 약점일 경우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제가 주어지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새로운 자료를 이해해야 되는 복잡한 자료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에너지가 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약점일 때 상당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호 쓰기, 동형 찾기 선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쓰기는 말씀드린 대로 주요 소검사, 핵심 소검사입니다. 처리 속도에 더하여 단기 기억, 학습 능력, 시지각,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인지적 유연성, 주의력, 동기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처리 속도에서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호 쓰기에도 있고 동형 찾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정리를 할게요. 자, 계속 갑니다. 이 니은을 보면 시각적 처리, 순차 처리와도 관련이 됩니다. 처리 속도니까 시각적인 처리라든지 순차 처리 이런 것들이 관련되고 주요 소검사입니다. 아동은 간단한 모양이나 숫자와 짝지어진 기호를 베껴 써야 됩니다. 기호표를 이용하여 아동은 특정 제한 시간 내에 각 기호를 해당 모양이나 상자 안에서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형 찾기는 처리 속도와 함께 시각적 단기 기억, 그 다음에 밑줄, 시각 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적 변별, 집중력과도 관련됩니다. 청각적 이해나 지각 조직화, 계획 세우기, 학습 능력도 필요합니다. 처리 속도의 주요 소검사에 해당되고요. 아동은 특정 제한 시간 내에 반응 부분을 살펴보고 이 부분의 표정 모양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는 기호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했어요. 앞에 있는 두 개. 여기다 쓰겠습니다. 동형 찾기, 그 다음에 기호 쓰기. 자, 동형 찾기와 기호 쓰기가 처리 속도의 주요 소검사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 다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각 추론에도 이게 있어요. 그쵸? 지각 추론에도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처리 속도에도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일부분 지각 추론과 처리 속도에 공통점이 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보겠습니다. 처리 속도, 시각적 선택주의, 시각적 무시를 측정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처리 속도의 보충소 검사에 해당됩니다. 무선, 무작위 또는 일렬로 배열된 그림들을 보고 특정 제한 시간 내에 목표 그림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동용 지능검사의 두 가지, 지각 추론과 처리 속도의 지표에 대한 비교를 간단히 해드렸는데 이 정도의 노트만 필요합니다. 여기 행렬 추리가 시험에 출제된 거니까 여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네 번째 판에 조합 점수별 측정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 지수? 언어 이해 지수는
언어 이해 지표에 대한 소검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점수를 환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 추론 지수, 작업 기억 지수, 처리 속도 지수, 전체 지능 지수. 그 다음에 일반 능력은 앞에서 뭐라 했죠? 언지. 그 다음에 인지 효능은 작처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능력 지수 밑에 보면 언어 이해 지수, 지각 추론 지수 플러스로 돼 있죠.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인지 효능 지수는 작업 기억 지수와 처리 속도 지수가 플러스 돼 있죠.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 개의 지표 지수를 합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언어 이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언어적 이해 능력이나 언어적 정보 처리 능력이나 언어적 기술, 정보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 능력이나 어휘를 이용한 사고 능력, 결정적 지식, 결정적 지능, 그 다음에 인지적 유연성, 자기 감찰 능력 등을 언어 이해 지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각 추론입니다. 지각적 추론 능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사고, 처리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줄 치고요. 공간 처리 능력, 인지적 유연성, 제한 시간 내에 시각적으로 인식된 자료를 해석, 조직화하는 능력이고요. 유동성 추론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비언어적 능력, 제가 동작성의 검사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비언어적 능력이 됩니다. 자, 지각 추론 지수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작업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을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청각적 단기 기억에만 동그라미, 주의 집중력, 수리 능력. 여러분 여기에는 숫자와 산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집중력이 중요하다. 주의 집중력의 동그라미, 수리 능력, 부화 능력, 청각적 처리 기술, 인지적 유연성, 자기 감찰 능력 등을 측정합니다. 처리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는 시각 정보의 처리 속도, 그리고 과제 수행 속도, 속도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처리 속도니까. 그 다음에 시지각적 변별 능력, 정신적 수행의 속도, 정신운동 속도, 주의 집중력, 단기,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의 현관펜 밑줄, 인지적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 속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능 지수입니다. 전체 지능 지수는 우리가 앞에 이제 4가지 지수를 봤잖아요. 그것을 이제 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합산 점수. 개인의 인지 능력의 현재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측정치로서 언어 이해 지수, 지각 추론 지수, 작업 기억 지수, 처리 속도 지수 등 4가지 지수를 산출하는 데 포함된 소검사 환산 점수들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자, 인지 능력 지수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 지수에서 언어 이해의 주요 소검사, 공상어 이렇게 외웠었죠. 생각나셔야 됩니다. 지각 추론의 주요 소검사, 우리가 이제 토포행 이렇게 외웠었죠. 이렇게 이제 구성된 조합 점수, 이게 바로 일반 능력의 첫 번째 언어 이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언어 이해하고 이제 지각 추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지능수에 비해서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전체 지능수에 포함된 이들 요소들을 배제한 인지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지능 지수의 이 인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라든지 처리 속도 이걸 빼고 나머지 2가지만 보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일반 능력 지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작업 기억의 주요 소검사, 산수와 숫자, 그 다음에 처리 속도의 주요 소검사, 동형 찾기 기호쓰기 이렇게 구성된 조합 점수가 바로 인지 효능 지수가 되겠습니다. 언어 이해, 지각 추론에 덜 민감한 인지적 능력의 측정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지 효능 지수를 보겠죠. 이게 그걸 뺀 점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마지막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해당되는 조합 점수별 측정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노트를 해보겠습니다. 지수. 지수인데 자, 이렇게 이제 앞 글자만 땄어요. 무엇인지 알겠죠? 언어 이해 지수, 지각
추론, 지수. 작업, 기억, 지수. 처리, 속도, 지수. 일반, 능력, 지수. 인지, 효능, 지수라고 해요. 자, 앞에서 암기법은 끝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언어 이해에 해당되는 것은 언어적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언어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상식에 해당되는 것, 일반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결정화된 지식이라 했어요. 이걸 결정적 지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언어적 정보 처리 능력. 자, 이런 것 등을 보는 것이 언어 이해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각 추론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것은 시각 운동 협응하고 그렇습니다. 유동성 지능 이런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들어있었죠. 유동성 추론 능력인데 그냥 유동성 지능이라 하면 돼요. 유동성 지능이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각 추론에서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본다. 지각 추론에 해당되는 것이 토막자기 이런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성 검사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기억입니다. 작업기억은 단기기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기억이나 주의 집중력, 단기기억이나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뭐 숫자라든지 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적 처리 기술 이런 것들도 하나 더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등. 자, 처리 속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 속도 말씀드린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처리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속도를 측정할 때 거기 나온 대로 정신적 수행의 속도라든지 과제 수행의 속도라든지 어떤 속도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처리 속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운동 빠졌네요.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비주얼 모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과 운동적인 부분이 협응이 잘 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뭐 언 플러스 지, 여기는 작 플러스 처 이렇게 해서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의 합,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의 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좀 구분하고 싶은 것이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구분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주의 집중력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요 색깔로 자, 이거는 결정성 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유동성 지능이다.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자, 언어 이해는 결정성 지능이구나. 지각 추론은 유동성 지능이구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은 지각 추론하고 처리 속도에 있구나. 그래서 별도의 암기법을 또 따로 한다면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은 지처 될 수 있으면 언지작처에서 순서 바꾸지 말고 지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이 있었죠. 주의 집중력이 있었어요. 주의 집중력 같은 경우는 두 개, 여기에 얘기자 작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또 암기법이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이해됐죠?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은 지처, 지각 추론 처리 속도, 주의 집중력은 작처, 자급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